지하에 이제 위락시설입니다. 1년 넘게 방치가 이제 돼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뭐 가는 길이 모두 다 이제 거미줄이죠.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예, 여기가 원래 이제 모텔 지하 1층에 있었던 노래 주점, 그러니까 위락시설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방치해둔 상태로 그냥 이 자체가 망가져 있는 거죠. 이 건물의 소유주분께서 여기를 이제 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설계를 시작한 이래 프로젝트예요.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플래닝 정우석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전주 프로젝트를 되게 잘 봐주신 모텔의 건물주 대표께서 실제 이제 본인 모텔을 맡겨주셔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현장 점검 나오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편하게 입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주의 금암동이라는 상권이에요. 가장 큰 특징이 터미널을 끼고 있는 상권입니다. 우리 호텔 오늘 대상지가 될 뒤에 바로 터미널이 바로 시작되는 터미널을 끼고 있는 상권. 그 다음에 금암동은 전주 지역으로 보면 어떤 상권이냐면 금이 세금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관련된 여러 금융기관들이 다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 보험회사, 전북은행 같은 건 본점이 여기 있을 정도로 전주 내에서는 굉장히 그런 금융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이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비즈니스 출장객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바로 터미널을 끼고 있다 보니까 모든 전주에 여행을 오는 그런 여행객들은 여기를 어떤 관문처럼 통과하는 상권이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고요. 브랜딩적 요소로 보면 여기가 이제 거북바위라는 되게 명소를 또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연상해서 우리 브랜딩에 좀 녹여볼까? 이런 호텔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조금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 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상권입니다. 현장 오늘 상세히 어떻게 보는지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호텔이 오늘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될 그런 호텔입니다. 호텔 자체는 연면적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저 뒤에 땅까지 모두 다 호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크면서 건물의 연면적 자체는 아주 크지 않은 그런 이제 호텔입니다. 이런 호텔을 이제 기획할 때는 외관에서는 우리가 가진 그런 연면적 사이즈보다 더 위계 있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외관 플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주차장에서 차 대고 여기 들어가는 게 애매하단 말씀이세요? 이쪽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문을 닫아서 이쪽으로 들어갈 건지. 만약에 이제 이게 라운지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연결하는 게 제일 완벽하긴 하죠. 여기가 근데 주차장이 들어가서 이것도 주차장이니까. 비용별로 가니까 이쪽이 카운터가 오케이. 안에서 보시죠. 근데 상권 전반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객단가가 괜찮아서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트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고요. 적정히 터서 잘 이미지 만들고 지하 별차탕 같은 거 좀 잘 돌아가게 하고 이러면 효율 되게 날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랑 패키지로 팔면 하루에 2개는 또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니까. 1층 아까 그 지금 있었던 오래된 건물 여기 있는 거 얘에 대한 활용이 빨리 결정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포 객실은 뭐 익히 예상되는 그런 이제 레이아웃이죠. 요만한 크기 이제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이제 마음에 드는 거는 일단은 오래 쉬었는데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원래 창의 프레임 크기가 크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의 철거 없이 지금 이 프레임에 맞춰서 창만 통창으로 우리니까 바꾼다고 하더라도 뷰가 확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객실이 될 것 같고요. 층고가 높아요, 생각보다. 이게 이제 구조벽, 이거를 좀 털 수 있는 그런 벽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모텔이 그래요. 그러면 객실을 좀 더 넓어 보이게 하게끔 우리가 어떤 기획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제 그런 지점들이 되는 거죠. 전주에만의 그런 특이한 컨셉도 넣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컨셉은 도장이라던가 벽지 뭐 그런 걸로 넣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브랜딩이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암동에는 어떤 역사들이 숨어 있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게 어떤 고객의 경험으로 치환될 건지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고객한테 전달하는 어떤 컨텐츠를 개발할 때는 오감에 따라서 개발이 될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향기를 느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뭐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벽지로 그런 인상을 낸다. 그런 가장 1차원적인 시각으로 그냥 임팩트를 줄 거니까 별로 크게 감상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려하고 이쁜 거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정서에서 호텔의 분위기와도 맞고 이런 거에서는 직관적으로 들어보셔도 정말 좋은 차를 여기서 한 잔 의미 있는 차를 마시는 게 더 뭔가 메리트가 있어 보이잖아요, 경험상. 그런 식으로 어떤 경험들을 호텔에다 매칭시킬 거냐 하는 것들은 정말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획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스테이 중에 하나는 주변에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는 상권에 위치한 그런 스테이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는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1,700만 원경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주변에 조명공해가 없고 아무 인프라가 없는 거는 굉장히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보면 별이 잘 보이는 동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보는 그런 경험들도 스테이에서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더 임팩트를 느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약점은 뭐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강점은 뭐고 여기에 하드웨어 특성은 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험들을 여기서 만들면 딱 어울리겠다. 그런 것도 개발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죠. 그건 언제 찍으러 가요? 아, 그거요? 저 오늘 아침에 그거 미팅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서 얘기한 건데 찍고 싶어가지고. 다음 미팅을 같이 가시죠.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반적인 컨셉은 이제 객실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작잖아요. 근데 이 동네 객단가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객실을 많이 통합하는 계획보다는 여기는 최대한 이런 객실들을 만들어 주되 료칸으로 여기를 컨셉을 정할 거라면 최대한 여기를 제난 스타일로 깔끔하게 만들어 주고 이런 목욕의 경험은 또 지하에 내려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계획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체 이제 어느 정도 깔려있는 기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스탠다드 룸에다가 조금만 얹어가지고 컨텐츠 룸들을 몇 개 만들어주면 잘 판매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 이제 욕조가 이제 크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방 중에서도 방 사이즈 다 비슷하지만 이렇게 화장실이 조금 더 넓게 조닝된 이런 사이드 코너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들은 별채탕을 이용하지 않고 객실 내에서 목욕 경험을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기획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창도 이렇게 두 개가 뚫려 있어요. 벽뷰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또 우리가 통창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확실히 방 분위기가 더 살아날 수 있는 방이 되기 때문에 스탠다드보다 그레이드가 한참 위로 올라간 방을 여기다 기획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엔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는 복도의 그런 뷰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리자마자 복도가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또 우리가 어떤 컨셉으로 좀 만들 거냐 하는 것도 이번에는 최소 비용으로 복도를 어떻게 손볼 거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없을 때는 구조물 철거를 최소화해서 간접 조명으로 연출을 많이 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옥상 가기 전에 이제 최상층이고 구조사라면 이 방이 큰 방이겠네요. 네, 이 방이 이렇게 뚫려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도 이 안에 욕조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여기를 만약에 료칸으로 컨셉을 결정을 했다. 그러면 욕조가 여기 와야죠. 반얀트리 가면 욕조가 어딨죠? 객실 정중앙에 있어요. 스파 경험을 강조한 브랜드니까 고급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욕조를 거기다 넣어 놓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완전히 직사각형 객실이 아니고 요렇게 이제 모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모양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만 갖고 있는 또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요런 게 어떻게 해야지 사진으로 이쁠까?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디자이너들과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되죠. 지금 올라오면 가건축물이 있고 이제 모텔의 공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는 경우 있죠. 물탱크에서 배관이 묻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렇게 해놓으신 거 보면 겨울에 동파가 되면서 이거를 뜯어내고 아마 뭔가 이제 보수를 하신 그 흔적이 이런 겁니다. 네, 그러면 요번에 할 때는 배관이 지나다니는 자리는 추위에 열악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보온을 하는 공사를 꼭 요번에는 옥상 방수공사 외에도 그렇게 추가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 과연 배관을 여기로만 내릴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보는 것도 중요할 건데 아마 크게 바꾸긴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연면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배관이 지나갔던 자리에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를 왜 활용을 안 해요? 예산만 많으면 저희가 공조를 완전히 신설한다 그러면 이런 거 다 없어버려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없앨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옥상에 들어왔을 때 뷰는 참 좋다. 근데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사업비나 여러 가지 관점이랑 다 중첩해서 봤을 때는 크게 개발 가치가 없다 라고 여기 옥상은 좀 보여져요. 오히려 여기는 지하도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그런 아까 보셨던 근생 건물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면 그쪽에 몰입을 하는 게 맞다 라는 판단이 여기서 드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막 그런 말이 많잖아요. 건축사나 이런데 잘못 컨택하면 네. 돈 뜯긴다. 좀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많다. 이런 곳들이 많은데 대표님은 오히려 여기를 이만큼 돈을 들일 바에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데 투입하는 게 낫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뭔가 그런 철학이라던가 확실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일단 1, 2년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낸 거는 실제 매출도 저한테 영향을 끼쳐요. 실제 제가 기획한 대로 만들어서 이게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부동산 사업성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만든 순간부터 오픈한 순간부터는 세상에 공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그냥 아니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이 사업이 잘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결국 얘기잖아요. 저는 정말로 이제 파트너랑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계약하고 처음에 현장에 왔을 때 어떤 것들을 좀 보나 이런 것들을 좀 영상에 담을 수 있었던 그런 영상인 것 같고요.
이게 또 한 3개월 뒤에는 새로운 이제 호텔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또 저희가 애프터 영상을 갖고 와서 또 멋있게 여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거 이제 오픈 시기가 임박한 것들이 한 3, 4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또 유튜브 촬영할 거니까요. 다음 영상도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